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 사서삼경 가운데서 맹자 27번째입니다. 저기 이 화면을 보시죠. 맹자 위경어제 출조어 등 왕사 계대부 왕환 위보행 왕환 조모견 반제등지로 미상여지언 행사야. 맹자가요 이때 제 나라에 와서, 제 나라는 큰 나라고 맹자의 고향은 추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그 옆에 또 덕나라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네, 덕나라는 조그마한, 그 뭐 성 몇 개 있는 정도의 조그마한 나라겠죠. 그런데 맹자가 이 이웃에 있는 제 나라에 가서 객경이 되었습니다. 객경이라는 것은 그 나라 출신이 아닌 이웃 나라 출신 사람이 그 나라에서 거의 장관급의 그 벼슬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객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객자는 손님 객자요. 객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객경이 나오니까 경자 한번 여러분, 예, 공경대부 해서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경대부, 그 다음에 경, 대부, 그 다음에 상사, 중사, 하사, 뭐 이렇게 쭉 되죠. 밑에는 서민이고요. 그런데 경은 상당히 높은 벼슬인데, 경의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된 식탁에다가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 두 사람이 이 맛있는 음식을 사이에 두고 식사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이게 뒤에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자는 아마 이것은 이 왕이나 황제나 왕이 준 음식을 먹고 있는 두 아주 높은 지위 대신, 이런 의미를 또 가지게 되고, 또 이것이 서로 마주보고, 이 글자 있죠. 이 글자 여러분 향해 이 부분도 이것과 똑같은 글자예요. 약간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글자를 약간 변형시키고는 마주보다는 의미를 썼어요. 마주볼 향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주볼 향자가 이 시골 마을, 마을 고을향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주볼 향자는 여기다가 이 향자를 또 집어넣어 가지고 마주보다는 의미를 살려두고 이것은 향리, 고향 할 때 또 이런 행정 단위의 의미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저렇게 써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이라는 것은 바로 천자가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두 명의 고위 관료의 모양을 그린 글자예요. 객경. 하여튼 맹자가 제 나라에 객경이 되었는데, 뭐 큰 중요한 이름 바뀌지 않고, 마침 이웃 나라에 덕나라에 누가 임금이 죽었거나, 덕나라에 그 임금의 부인이 죽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조문을 간 거예요. 조자는 여러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저렇게 쓰기도 하지요. 저렇게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갔는데, 왕사 계대부 왕환, 왕이 바로 제 나라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성인 계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 거기에 행정 관료이면서도 나라에서는
경의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의 뱃설을 받고 있는 왕환이라는 사람을 보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맹자가 그러니까 주이고 그 다음에 왕환은 부 이게 사신 가운데서 보면 상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부사라 그랬습니다. 부사. 그러니까 맹자는 나이가 좀 있고 훌륭한 학식을 갖췄으니까 상사로 삼고 왕환을 부사로 삼았어요. 그 보행이라는 것은 도와서 보행으로 삼았다 말이니까 부사로 삼았다. 보행은 바로 부사나 마찬가지죠. 왕환이 조목견, 왕환이 맹자와 아침 저녁으로 늘 뭐 같이 가다 보니까 만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반제등지로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반찬을 돌아오단 말이에요. 미상여지언 행사야. 이 행사에 관해서 행사는 뭡니까? 조문 가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 전혀 이 말을 맞추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해요. 미상여지언 이 지자는 누구냐면 왕환이죠. 이 주체는 주어는 맹자이고 맹자가 미상은 뭐뭐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왕환과 행사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 한마디도 안 해요.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공손추가 말합니다. 제자인 공손추가 제경제위 불이소의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제나라에 객경을 하고 계시는데 제나라 객경의 지위가 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제등지로 그러니까 제나라와 등나라 사이의 그 길도 불이근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 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지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긴 그 여정 중에서 왕환이라는 사람과 미상여지언 행사 조문 가는 일에 관해서 한마디도 서로 의논도 하지 않고 하니 하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까닭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사는 바로 조문하는 일이니까 공적인 일이잖아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사를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맹자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맹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기혹치지라는 말은 뭐냐면 말이죠. 이미 혹은 뭐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이 강한 긍정을 담은 이 의문형이죠. 부기혹치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냐면 그 자가 이미 지 멋대로 다 이미 처리했는데 다 해버렸는데 여하 언제 내가 무슨 말을 더 못하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놈이 아주 까불 놈이어서 왕환이가 제나라 임금의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놈이어서 아주 기세등등해서 지 멋대로 하는데 내가 그놈한테 얘기해봐야 그놈 귀에 들어갈 리도 없고 내 말 들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찍고 까불도록 놔둘 수밖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줄을 달기를 뭐냐면 맹자가 소인 왕환 같은 그런 아주 소인 조무래기 이 쪼다 새끼 이런 놈들을 대할 때에는 미워하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하지는 않지만 근엄한 자세를 보이는 거 근엄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러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인간 안 되는 까불어 되니까 그냥 묵묵히 보기만 하고 괜히 말 섞었다가는
오히려 모욕당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전쟁 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 예절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인데 조문 갔으니까 그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좀 근엄하게 자기의 뭡니까 주체성만 지키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군자가 소인을 대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이죠. 소인 대할 때는 갈지 말고 그냥 뭐 대단한 일도 아닌 경우에는 내 혼자 까불대로 찍고 까불대로 그냥 두어라. 이런 것이 바로 성현이 소인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손추활 제경지위 불이소의 제등지로 불이근의 반지이 미상여언 행사하야 왈 부기혹 치지 여하언제 이렇게 부기혹 치지 압축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그놈의 지대로 지 혼자 찍고 까불고 다 뭐 하는데 내가 대단한 일도 아닌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뭐 하나하나 따지고 갈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맹자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오만해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자세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맹자 자제장어로 반어제 지어영입니다. 충우청활 전일 부지 우지불초 사우 돈장사 우불감청 금원전유청야 목약이미연이라 목약이면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맹자가 이 어머니 상을 모친 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모친 상을 당했을 때는 그 대부 어쨌든 객경이긴 하지만 대부의 신분이잖아요. 제 나라에서 대부로 있었잖아요. 경중에서 상당히 높은 대부 중에서도 높은 상경인 상대부인 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자가 자제반어로 맹자가 제 나라의 객경으로 있을 때 그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노나라에 가서 왜 노나라로 갔느냐 하면 맹자가 원래 맹자의 정조분과 고조분과가 원래 제 나라 노나라에서 그 맹씨 노나라의 그 임금을 무력화시키고 헌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세 가문에서 정권을 마음 농단했잖아요. 맹자는 맹손씨라 그래서 맹자는 그 맹손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선영이라 할까요? 선영이 전부 저기 있었던 거예요. 선영이라 그러는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선영이 노나라에 있거든. 네. 그 추나라에 있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무덤도 노나라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장사를 치렀다 이거예요. 맹자 자제 장어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반어제 제 나라로 돌아오는 중인데 제 나라로 돌아오다가 지어영 영이란 땅 이름이죠. 영. 여러분 영자 참 재밌죠. 여기 마을 망자가 있고 여기 입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육달을 할 때 월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범자가 있고 그 사이에 보면 어떻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자가 들어있죠. 이 진시황을 영정이라고 해요. 영정. 진시황의 성을 영어로 치잖아요. 영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바로 지명이 하는 거예요. 뒤에 성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 영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양양자가 들어가잖아요. 양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약할 리자가 돼요. 약하다 할 때 리. 뭐 양은 좀 약한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자 아까 여기 이 여자가 들어갔잖아요. 예. 여기 보면 뭐냐면 이 고대의 성씨가 목의 사회를 의미한다는 할 때 여기 바로 고대 성, 중국 고대 성 같은 뭐 대표적인 성이 강씨 있잖아요. 여기 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주나라가 어떤 뭡니까? 주나라가 휴씨잖아요. 여기 여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요씨, 아주 오래된 성이죠.
예, 여기 여자가 들어가죠. 여자가 들어가죠. 이 바로 모계 사회의 흔적이 성씨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요게 영자고, 요자고, 강자고, 휘자고. 이 휘도 성이에요. 주나라가 다 휘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영땅의 지명입니다. 영땅에 이제, 지라는 것은 머물렀다. 거기서 유숙을 했다. 밤이 되었어요. 거기서 자게 되었겠죠. 충우 청활. 근데 이제 충우는 제자입니다. 그 제자인데 충우가 청활. 이때 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쭙기를 아뢰기를 뭘까요? 묻기를 이런 말이죠. 네. 전일 부지우지불초. 전에 며칠 전에 말이죠. 선생님께서 이 겸사예요. 제 충우가 불초한 놈이라는 것을 불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시고 저로 하여금 우로 충우죠. 충우로 저로 하여금 이게 돈 장사인지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돈 장사 그러면 주자와 또 이 청나라 때 유명한 공광삼이라는 학자가 돈 장사 이렇게 돈은 다스리다는 뜻을 하고 장사는 뭐냐면 관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상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도 있고 곽도 있고. 그리고 돈장사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그 한나라 때 조기 맹자에 최초로 줄을 달았던 조기가 돈장사 이렇게 읽었어요. 어느 쪽이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게 뭐냐면 관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불초라는 것은 원래 뭐냐면 닮지 않았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아들이 부모를 닮지 못했다. 이 겸사로 하는 말이죠.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항상 자기를 불초라고 자기를 겸양해서 불초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못난 사람 이런 뜻으로 불초 소생이 이렇게 되게 겸양의 말을 하죠. 요즘은 겸양의 시대가 아니어서 불초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선생님께서 전날 제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 못난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고 저에게 그 귀중한 이 모친상 때, 선생님 모친상 때의 관을 짜는 관을 또 마련하는 일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예. 그런데 엄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엄자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 일이 아주 그 엄숙하고 그 엄이 엄숙해서 우불감청 감히 마음속에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감히 청이라는 것은 청문, 물은 칭원 마찬가지로 여쭐 수가 없었습니다. 금원전류청이야.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가요. 선생님께 지금 여쭈어보기를 청합니다. 지금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맹자는 계속 침묵하고 있으니까 목약이미연이라. 이게 목약이미연 뭐냐면 이 관에 쓴 나무가 이 이자는 주자가 한번 했었죠. 주자가 이자를 이미 이자라고 했어요. 이미 주자는요 이자를 이미 이자로 해석했네요. 이 미라는 것은 지나치게 아름답다.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나무를 썼던 모양이에요. 네, 뭐 아마 요즘 나무 중에서 비싼 나무, 향나무 같은 거, 향나무 두께 관 이런 걸 썼던 모양이죠. 선생님 그때요 이 관에 쓰는 나무가 너무 이 비싼 거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어디 갔죠? 이때 왈은 맹자가 대답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고자
고자는 아주 옛날에는 명조 당시 기원전 3세기로 기준을 해서 고자니까 뭐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럴 때겠죠. 고자 관곽이 묻어. 관은 뭐 몇 센치로 하고 곽은 몇 센치로 해라. 또 몇 미터로 해라. 이런 그러한 그 정해진 그 법도가 없었다. 네, 관곽이 묻어예요. 그런데 중고에는 그 뒤에는 아마 공사 시대쯤 와가지고 공사께서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으니까 중고에 와서는 관이 7촌, 관의 그 7촌, 뭐 7촌이면 요즘 몇 센치인지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관은 7촌이고 곽은 칭지라는 거, 곽은 관보다 더 커야 되니까 그보다 더 이제 밖에다가 거기에 이 관에 알맞게 또 곽을 만들어야겠다. 관곽. 그래서 하여튼 이 유가에서는 항상 그 관곽을 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능력만 되면 관곽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 내관, 외관을 다 사용하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품고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희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처음에는 유학을 깊이 믿었다가 이런 유학에 좀 뭐랄까요, 형식적인 면에서 반발을 한 사람이 바로 묵자예요. 그래서 독립해 나가죠. 그래서 묵자에서는 박장, 유학에서는 후장은 이 장례를 도토히 치르는 것이고 후하게 치르는 것이고 이 묵가의 박장은 그냥 그냥 배로 몸을 말아가지고 그냥 묻으면 그만이지 뭐 그 안에 무슨 관곽을 만들고 또 그 안에 구슬을 넣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천자 달어 서인, 달자는 이를 짓자나 마찬가지죠.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관곽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직위관미야. 이것은 이 미관, 너무 이 아름다움 이런 것을 다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남들이 이거 훌륭한 관을 썼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자기도 칭찬하고 이런 것을 그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관곽을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좋은 관곽을 써야 그 다 쓴 다음에야 진어인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효자의 마음에 이 여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평상시에 효도를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는 집 관곽은 내가 능력껏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얇은 것에다가 함석 쪼가리 같은 데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이 그렇죠, 괴롭다 이런 말이죠.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그런 다음에 효자의 마음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할 일을 좀 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이런 말이죠. 부득이라는 건 뭐냐면 그다음 넘어갑니다. 이 부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나무를 얻어서 제도에 맞게 좋은 나무를 얻어서 장례를 지내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한 불가이위열 이 효자의 이 상을 당한 이 상조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부모를 이 장사를 지내는 자식의 마음에 기쁘지 않다 이거예요. 기쁘지 않고 무죄 또 관을 마련할 만한 돈이 없으면 불가이위열 기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부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참 나무 코트라 그러잖아요. 관을 나무 코트도 하나 좋은 걸 못 해드렸다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불가이위열이에요. 득지위 유제. 그러니까 제도에도 맞게 또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얻었고 그 얻은 다음에 또 이 재무 능력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재력까지 된다면 득지위 유제 보지인 개용지 옛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이 다 되면 전부 빠짐없이
효자가 되기 위해서 효자의 마음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 그래 자기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하위 독불. 내가 어째서 혼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도 당연히 그런 전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네. 차 비사자. 비사자라는 것은 뭐냐? 비화자라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비화자를 위해서 무사토친부. 무사토친부란 뭐냐면 뭐뭐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이 친부라는 것은 뭐냐면 흙이 이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고 부는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이 몸에 살갗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흙이 이 부모의 그 몸에 닿지 않도록 관을 하고 곽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밖에다가 회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나무나 뭐 이렇게 썩으면 결국 흙이 들어가서 부모님 몸에 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말로 그리고 인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는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효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인심 독 무교호 이 교자는 쾌자와 마찬가지요. 쾌락 즐겁다 이런 말이니까 마음에 이때 인심이라는 것은 부모를 잃은 이 상주의 마음 마음이 즐겁지 않겠는가? 우리 부모님을 100년 200년에 가도 흙이 몸에 닿지 않도록 내가 관곽을 쓰고 회를 치라고 단단히 해놓았으니까 내 마음이 좀 안심된다. 또 회를 치는 거는 벌레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벌레들 들어가서 부모님을 뭐 뜯어먹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게 하여튼 매장을 중시하던 시대의 옛날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뭐 이제는 한 80% 넘게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화장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 화장은 우선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불교의 자료를 보면 고승대덕 아주 대단한 스님 원효 뭐 의상 뭐 이런 뭐 성철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큰 스님이 아니면 보통 스님들도 그냥 간단하게 해서 매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장이라는 것이 큰 스님들에 대한 최경례, 최고의 그 예였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요가에서 말하는 관곽을 쓰는 것보다도 화장을 하는데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나무가. 뭐 경우에 따라 이틀 사흘 그 나무를 불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게 이 뼈들이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태워야 되니까 경비가 한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재정이 부족해서 큰 스님이 아니면 대부분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장의 실상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다면 이 화장도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죠. 또 뭐 벌레가 벌레가 몸을 시신을 뜯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도 절대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야. 나는 또 이렇게 들었다. 내가 뭘 들었냐면 군자 불이 천하 검기친. 군자 불이 천하 검기친이란 뭐냐면 군자는 이 세상을 위하여 부모에게 쓸 돈을 아낀다. 이게 직역한 말이죠. 천하를 위해, 천하 때문에 그 부모에게 드는 돈을 아낀다. 그 부정사니까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달리 말하면 세상을 위하는 일이라 하여 부모를 위해서 쓸 돈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무슨 어떤 그 상황에서도
부모를 위주로 하고, 그래서 그 장례 때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 효자의 기본 조건이 장례 때 돈을 아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교조화 혹은 굳어버릴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 1800년대 초에 그 우리나라에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천주교. 이 사람들이 쓴 보고서들이 모여가지고 조선 천주교회사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서론이 거의 책이 한 권이에요. 굉장히 긴. 그리고 이게 뭐냐면 조선의 개황, 조선이 어떤 나라이고 뭐 대개 풍속이 어떻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눈에 번쩍 띄는 것이, 부모의 환갑을 맞았을 때 60밖에 안 됐잖아요. 그 부모의 환갑을 맞을 때 아들들이 30, 뭐 20 이렇잖아요. 아니면 40 정도. 심할 경우에는 집을 팔아서 소, 말, 가축까지 다 팔아서 아주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열흘이고 그 이상이건 다 그 집에 와서 밥 먹고, 낮에 놀고 밤에 자고 이런 식으로 놀고 다 털어먹고는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농기구를 쥐고 이웃 마을로 이사 가는 거. 그러면 전부 효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속이라고, 그런 고절이 나옵니다. 조선 천주교회사에. 뭐 또 한 가지 부대 설명드리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자살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기에 너무 자살을 잘해. 어떤 경우냐면 뭐 억울하게 뭐 바람났다 혹은 뭐 추잡한 짓을 했다, 누구 소문을 내놓으면 아니면서도 그것을 반정을 해서 어떤 아니라는 걸 결백을 밝히기보다는 죽어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내가 아니라는 걸 한다. 이것도 상당히 이 선교사들에게 놀라운 광경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여튼 남에게 오해받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가장 중시해서 그 노인 공경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였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보면 모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다 있죠. 또 지하철에 보면 또 경로석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면 노인들이 매우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원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지하철 공짜. 그것도 노인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무리 복잡해도 이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아요. 비어있잖아요. 아무리 꽉 차도.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또 임산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무리 꽉 막히고 숨 막히는 자리에서도 임산부 자리는 다 비워놓고, 노인석도 비워놓고. 이거 좋은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네. 넘어갔나요? 여기까지죠. 나는 들었다. 군자 분리 천하 검기진. 천하를 다 주더라도 천하를 위해서, 천하의 공익적인 일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쓸 돈을 아껴서 거기에 주고 부모에게 쓰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부모 위주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한일합병 이전에 이 고종 때 지방에서 일본 사람들의 그 야욕을 알고 그 곳곳에서 일어났잖아요. 의병들이 막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의병 몇천 명이 서울로 진격을 해 오다가 와서 외놈들을 싹 쓸어 죽여버려 없앤다고 오다가 서울 다 와가지고 의병장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병장이 즉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안 말리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모의 효도가 모든 것을 1순위였기 때문에 대단한.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방산로, 왕산로 있잖아요. 길. 그때 그 일을, 그 의병장이 가고 난 뒤에 그 일을 다 대신 맡은 분이 바로 왕산허위라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전투를 했고,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왕산로라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전이라도 부모상을 당하면 고향으로 부모상을 치르도록 돌려보내는 거.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을 거예요. 유례가 있으면 무식한 저를 위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유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하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두 장 넘어갔어요. 맞나요? 이거 참. 여기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심동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대부였는데, 심동이라는 사람이 이 기사문을 이 사적으로 묻기를 이런 말입니다. 사적으로. 근데 이미 제 나라 대부분의 맹자의 객경인 맹자에 가서 물으면 이건 사실 사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썼나요? 맹자가 썼어요. 이게 유명한 맹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는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맹자도 아주 교묘하게 변명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도 이렇게 이기사문을 이렇게 이 심동이 와서 물을 때 선생님 제가 사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맹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하여튼 심동이 묻기를 연가벌려 연나라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연나라 왕이 이 사람이 왕 노릇하기가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왕위를 그만 신하에게 줘버렸어요. 네가 해라 하고. 이상한 왕이죠.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왕인 것 같아요. 그것도 신하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좀 어지러워졌잖아요. 엉망이 됐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엉망일 때. 그때 바로 연나라 옆에 있던 제 나라가 저 나라가 저렇게 개판이니까 우리가 가서 바로 잡아주고 또 우리 좀 이익도 좀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항상 연나라와 제 나라는 그 앙숙이었으니까. 그 심동이라는 대신이 맹자에 와서 연가벌려 연나라 지금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 엉망이잖아요. 신하가 임금이 나라를 신하에게 줘버리고 또 신하가 받아가지고 하고 나라가 엉망 개파이잖아요. 이럴 경우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데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그냥 바로 잡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 맹자가 이때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말이죠. 어디 갔습니까? 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왈 가하고 작회는 바로 연나라 왕이죠. 연나라 왕인 작회가 부득 여인년, 여인년 하면 여는 줄여자예요. 다른 사람 신하에게 연나라를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지는 뭐냐 하면 연나라 대신이었는데 이 작회에게 연나라 왕위를 양도 받은 사람이에요. 자지 부득 수연어 작회. 자지도 이 연나라를 작회에게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저끼리 어디 마음대로 주고받고 해버리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사어차, 이 사자는 여기서 이 사자와 같은 뜻입니다. 이 사자와 이 사자는 같은 통용자인데 여기서는 이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한 벼슬아치가 있다. 사라는 중국에서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선비사에서 벼슬하지 않는 사람, 벼슬의 뜻을 두지 않아도 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하사 정도는 돼야 밑바닥에 벼슬을 해야 사라고 그러고 벼슬하기 전에 사람들은 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여기서 어떤 벼슬 하급 관리가 하나 있다. 이 자열지. 그런데 이 심동은 대부잖아요. 장관급이에요. 그대가 이 살을 좋아해서
불고왕이 사여지 오자지 장로. 임금에게 고하지도 않고 아뢰지도 않고 사사로이 그에게 그대의 장록을 관직을 그대로 줘버린다면 어디 갔습니까? 예. 예. 부사야 주고 또 그대는 그렇게 하고 또 그 산은 그 산은 또 영무왕명이 사수지어자 왕의 명령도 없이 왕의 인정이나 허락도 없이 그대로부터 그대의 벼슬을 받아가지고 받는다면 가호 그게 되느냐? 하이 이것이 어찌 이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뒤에 좀 문제 생기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뒤에 끝까지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예. 어디 갔나? 어디 갔죠? 예. 그러니까 그 사도 그 사람도 왕의 명령을 직접 받지도 않고 그 당신의 벼슬을 받아버린다면 받는 거 그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하의 이것이 이와 다를 것이 뭐 있느냐? 어찌 이것과 다르겠어? 그러니까 작회가 자지에게 연나라 왕의 자리를 국민들의 혹은 이 귀족들의 의견도 전혀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 둘이가 사사를 주고받아 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조금 넘어갈까요? 또 해볼까요? 그래서 제인벌련 맹자의 이 말이 심동이 그걸 듣고 이 제나라 임금에게 얘기해서 우리 맹자 같은 현명한 사람도 공격하는 것을 인정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인이 벌련했습니다. 이 나라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이 묻기를 권제벌련유저 저는 지여의 준말이죠. 지여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아요. 네. 갈지자 지여 권제벌련 지여 선생님께서 제나라 임금에게 권해서 옛나라를 치게 했다는 것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소문 들으니까 맹자가 쳐라 그랬다 해서 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공격하라 그래서. 그런데 이때 뭐라 그러냐? 미야 아니야 아닙니다. 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제 완전히 맹자가 부정하는 것이죠. 뭐라 그러냐면 심동이 와서 묻기를 연가벌려 연나라를 공격해도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연나라를 쳐도 되는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지왈 가. 내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가 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피연의 벌지야. 그가 연자는 그렇게 해서 공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격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 피여월 그가 심동이 만약 말하기 이렇게 말했다면 이 보십시오. 심동이 나에게 묻기를 숙가의 벌지 누가 그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그 황당무계한 짓을 가서 바로잡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내가 장응절 내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위천리 이 위천리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가르친 사람 천리예요. 이 천리가 된다면 천리가 이거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그를 공격해서 토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게 이 제나라 임금이 천리가 아니지 않느냐. 천리가 아니지 않느냐. 천리가 아니면서 그 공격했으니까 잘못한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갔죠? 여기죠. 금유살인자.
지금 여기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인한 놈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살인한 놈이 있는데 홍문재할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인가 살려? 예. 저 놈을 죽여도 됩니까? 살인자가 있습니다. 저 놈을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내가 장응지월 가. 저 놈은 당연히 죽여야지. 사람을 죽인 놈은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피요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묻기를 숙가에 살지 누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즉 장응지월 내가 대답하기를 위사사. 사사는 뭐냐? 법관이에요. 법관이 죽일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죽일 수 있다. 아무나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반 사람이, 법관이 아닌 사람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위사사즉 가해살지. 그러니까 법관이라면 살인한 놈을 죽일 수 있다.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지금 이연벌련, 연나라로서 연나라를 쳤으니 하위건지에 이때에서 연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위기질서가 흐트러지고 나라가 엉망이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제 나라도 연나라하고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연벌련이란 말이 도둑놈이 도둑놈을 공격한다. 예. 이런 뜻이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뭘까요? 응징한다. 이게 이연벌련이에요. 하위건지 내가 어째서 그에게 구원했겠느냐? 구원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때 심동이 가서 물었을 때 공개해도 됩니까? 했을 때 된다 해놓고는 뒤에 실제로 일이 벌어져서 어떤 짓을 했냐면 제 나라가 연나라에 가서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연나라에 그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실어오고 포로 잡아오고 완전히 이 해방하러 간 게 아니고 약탈하러 간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 연나라 맹자가 덮어쓰게 됐잖아요. 공격해도 좋다고. 그렇게 공격이 심해지니까 맹자가 아주 묘한 논리를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말짜는 것 같기도 하고 변명을 하죠.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맹자가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 구설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오죠. 말은 참 맹자가 아주 명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 하고 다음에 오늘이 27번째 다음에 28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